친구들 안녕하세요. 몽양 여운형 기념관입니다. 몽양 여운형 기념관은 독립운동가이자 웅변가이고 체육인이었던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삶과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만든 기념관이에요. 몽양 여운형 선생님은 1886년 5월 25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묘골 함양여씨 집안의 9대 종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기념관이 있는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선생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울로 이사한 1908년까지 양평에서 지내셨어요. 여운형 선생님의 호는 몽양으로 여운형 선생님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커다랗고 이글거리는 태양이 어머니 치마폭으로 쏙 들어오는 태몽을 꾸셨다고 해요. 태몽을 들은 여운형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 손자는 큰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꿈몽 태양 양자를 쓴 몽양이라는 호를 붙여주셨다고 해요. 귀하게 자란 여운형 선생님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남다르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여운형 선생님은 할아버지를 잘 따르고 그런 선생님을 할아버지는 많이 사랑하고 아끼셨다고 해요. 여운형 선생님은 14살까지 할아버지한테서 한학과 역사, 지리 등을 배웠다고 하네요. 선생님의 아버지는 양반의식이 강하고 무서우셨던 분으로 아들인 여운형 선생님이 어릴 적 상민 집에서 몰래 앵도를 따서 먹다가 들켜서 개구멍으로 튀어갔는데 그만 얼굴에 상처가 났대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자식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집 앵두나무를 몽땅 베어버렸다고 해요. 선생님의 집이 부자는 아니어서 일반 평민들처럼 보리밥을 먹었는데 선생님을 귀여워했던 여자 시종이 쌀을 사서 여운형 선생님에게 흰 쌀밥을 지어 먹였더니 아버지가 노비가 양반집 자제한테 흰 쌀밥을 먹인다고 나무라서 여운형 선생님이 무척 화가 났던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노비가 여운형 선생님한테 농담을 걸었는데 그걸 안 아버지가 노비에게 몰매를 때려서 선생님께서 매우 화가 났었다는 등의 일화가 있답니다. 한편 어머니는 힘이 세고 체격이 우람하셨는데 남자들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여장부 성격이었다고 해요. 자신의 닭이 이웃집 닭이랑 싸워서 지면 그 닭을 삶아서 먹고 더 힘이 센 닭을 사서 이기게 했다거나 자신의 종이 남의 집에서 얻어맞고 오면 더 힘센 종을 불러와서 보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별명이 호랑이 마님이셨대요. 여운형 선생님도 친구랑 놀러 다니고 운동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기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공부보다는 뛰어놀기를 좋아해서 옷이 성할 날이 없었고 창호지에는 태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해요. 가족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으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낸 여운형 선생님은 과거 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성리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출세를 위해 새로운 학문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1900년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친척 여병현의 권유로 서울로 올라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학교였던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기독교적 규율을 강조하는 교칙과 당시 선교사 특유의 우월의식이 선생님의 성향과 맞지 않아 1년 만에 중퇴하고 흥화학교로 전학하고 이 학교에서 우등상이 되어 상까지 받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통신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관립의무학당에서 전신기술을 공부하여 통신원 기술자가 되고자 했지만 통신원이 일본 소유로 넘어가자 취업을 거부하셨다고 해요. 1906년 선생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고향인 양평 묘골에 묘곡교회와 학교를 설립했어요. 또한 묘골 고향집에는
기독 사립학교인 광동학교를 만들어 인근 학생들을 모아 신학문과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당시 여운형 선생님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국 강병의 길이라며 독립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셨고, 물질 문명의 배후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으며 이 정신으로 인격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금연을 통해 돈을 모아 나라의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여운형 선생님은 양평에 사무실을 설치해 활동하는 한편 솔선하여 담배를 끊으셨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여운형 선생님의 아버지 장례 절차가 끝난 1908년에는 자신의 집에 있던 노비들의 문서를 모조리 불태워 없애버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부터 저마다 자유롭게 행동하거라. 이제부터는 상전도 없고 종도 없느니라.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 주종지휘는 어제까지의 풍습이고 오늘부터는 그런 국악을 탈피하고 제각기 알맞은 직업을 찾아가거라 라고 노비 해방선언을 하셨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여운형 선생님은 서울로 거처를 옮기셨고 서울 종로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 전도사를 활동하셨어요. 그러다 1910년 전도사보다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강릉 초당 의숙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로 초빙되어 영어와 근대 교과목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총독부에 의해 학교는 1년 만에 폐쇄되었고 여운형 선생님은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답니다. 자, 지금까지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양평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선생님은 어린 나이에도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실천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청년이 된 선생님의 활약상이 기대되지 않나요? 우리의 역사 중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픈 역사예요. 우리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어요. 이 시기를 우리는 일제강점기 혹은 일제식민지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 많은 분들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여운형 선생님이 계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운형 선생님께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